스타렐 패스 사건에서 애쉬베일은 행복수술의 본질이 바로 풍요의 흉물의 혈육을 이식하는 것임을 밝혀낸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행은 그래피아 아카데미로 향해 우선 10,000원을 조사하기로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10,000원 본인과 마주치게 된다. 그녀 역시 피로칠한 게임의 생존자였으며 환월 게임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녀는 아련자들을 시필드 시티로 초대하고는 TV 토론으로 승부를 가리자고 제안한다. 10,000원과의 대화 중 히메코는 그녀가 가면의 우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에 주인공은 스파키에게 술집에서 단서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10,000원의 능력이 행복 문법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에바 네시어와 효광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심판의 신분으로 10,000원을 심판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들은 블레이드 일행과 만나 행복 수술로 이식된 혈육이 풍요의 사도 찰나의 것임을 알게 된다. 주인공과 히미코는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향했고 먼저 도착해 있던 썬데이 애쉬베일과 합류한다. 하지만 토론은 정교하게 꾸며진 함정일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술을 받은 모든 사람이 끔찍한 괴물로 변이했고 10,000원은 컴퍼니와 은하 열차를 배후의 흑막으로 몰아세운다. 재난이 일어난 후 에바네시아는 스스로 금기를 어기고 이상낙원에 잠들어 있던 공포의 존재를 진압하기 위해 환월 게임을 개최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그녀는 불멸의 거목으로서의 근원적인 힘을 해방하여 사태에 개입한다. 한편 은랑은 펄의 의뢰를 받아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상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나 골칫덩어리 씨의 방해를 받게 된다. 그는 10,000원의 배우 지원자로 매우 강력하며 심지어 스텔라론 헌터의 각본에 간섭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10,000원은 TV타원에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방송하며 각종 수단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20만 피해자의 원력을 빌려 골칫덩어리 환호를 환조해 일행을 각계격파하려 한다. 다행히 은랑이 에테르 카테리지 레벨 999의 능력을 되찾아 제때 해결할 수 있었다. 수많은 방해를 돌파한 끝에 일행은 TV타워 정상에 도착해 10,000원과 정면 대결을 펼친다. 그녀는 대중의 원력을 빌려 한때 우위를 점하게 됐지만 결국 주인공은 체내의 스텔라론으로 원력을 받아내 환락 운명의 길에 올랐고 그녀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블레이드의 제안에 따라 사람들은 힘을 모아 모든 찰나의 혈육을 그의 몸 안으로 모았고 덕분에 사람들은 행복 수술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위기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에바네시아가 주인공한테 그림 속 세계의 창조자에게 경고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때 이상 낙원을 뿌리 뽑으려 했던 절멸대군 아삿 프라마드가 다시 강림했다고 한다. 필드시티 일대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교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도움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환월 타임즈가 방송됩니다. 돌아왔구나! 10,000원 방송국 사건이 크게 터졌어! 빨리 뉴스 좀 봐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규 프로그램 환월 타임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뉴스 진행자 부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랜 친구 스노입니다. 환월 게임이 열띤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모두가 아시는 그 이유로 지금부터 2차원 방송국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중요한 실시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0,000원 방송국 국장이자 행복미수연구회 후원자 10,000원 씨가 환월 게임 참가를 선언한 후 이 에이언즈 게임에서 15년 전의 끔찍한 비극이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시필드 TV타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아련자 토론회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동제불능 환조 중 낙변화천인의 습격으로 중단되었는데요.
이 환조 전염병은 시필드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했고 만원씨마저 시필드 TV타워 꼭대기에서 괴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이상락원 각지에서 20만 명에 가까운 인간 및 환조정 주민이 이 이변의 영향을 받았으며 부상자와 실종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로 인한 손실이 86억 신용 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15년 전 피로칠한 게임과 마찬가지로 만원씨가 남긴 영상에 따르면 이번 재난이 전회 아련자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명한 은하 영웅인 은하열차의 개척자 그리고 수배 중인 중범죄자 스텔라론 헌터 블레이드를 이 비극의 원흉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상 방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만원씨의 자작극이자 그녀가 후원하는 조직인 행복미소 연구회가 기획한 재난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 방어부는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해당 조직을 전면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뻔한 레퍼토리네요. 그들은 15년 전에도 이렇게 발뺌했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환월타임즈가 계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500여 년 전 한 예언가가 1999년 공포의 대마왕이 강림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겼죠. 과연 그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이상락원은 과연 이 중요한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지켜보시죠. 태태, 진짜 뻔뻔하네. 팩트체크도 안 하고 급하게 퍼뜨리는 게 어딨어? 인터넷에 너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게다가 저 두 뉴스 진행자는 원래 만원 방송국 사람이었잖아. 뉴스에서 널 엄청 공격했었고 그래놓고 만원씨한테 문제가 생기자마자 빛의 속도로 이직했네. 아휴, 이상락원에 온 뒤로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아. 아휴, 네가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긴 한데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네? 아, 나만 쏙 빼놓고 혼자 몰래 어른이 되려는 거야? 잠깐! 너 설마 제2의 다낭이 되려는 건 아니지? 안 돼! 이게 영웅이 되는 대가인 건가? 네가 차분하고 어른스러워지면 이 몸이랑 티키타카를 못하잖아. 참,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 좀 얘기해줘. 다낭이랑 썬데이 씨 얘기는 들었는데 네 얘기만 못 들었어. 그러니까 만원 씨가 행복 수술을 통해 찰나의 혈육을 퍼뜨려서 이 재변을 일으켰다는 거지? 변이 증상의 확산을 막기는 했지만 결국 찰나의 혈육을 블레이드의 몸속에 일시적으로 봉인한 것뿐이고 게다가 우리가 스타레일 패스에서 만난 에바네시아가 사실은 환월 게임의 중재자였고 그래서 너한테 가면을 그려줄 수 있었구나. 그리고 너한테 그림 속 세계 깊은 곳으로 가서 누구에게 경고해달라고 했더라? 그게 누군데? 그래피아, 히메코 씨의 선조이자 천년 전의 화공이야. 히메코 언니의 선조라고? 아직 살아있어? 잠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에바네시아가 그래피아에게 절멸대군 아삿 프라마드가 돌아왔다고 경고하라고 했다는 거지? 아휴, 열차의 운명도 참 기구하네. 휴가 여행 때마다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거라 각오는 했지만 휴가 중에 또 다른 절멸대군과 마주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절멸대군, 에바네시아의 부탁, 블레이드 몸속의 찰나의 혈육. 아직 끝나지 않은 환월 게임까지 왠지
갑자기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산더미처럼 늘어난 느낌인데? 꼭 달걀을 여러 개 던지고 받는 고기회사가 된 것 같네.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전부 깨져버릴 거야. 너 괜찮아? 내가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래. 걱정스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너한테 옮기고 싶지 않으니까 저쪽에서 혼자 머리 좀 식히고 있을게. 한 번에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정말 많네. 이제 뭘 해야 하지? 아니, 이미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싸웠잖아. 잠깐 앉아서 숨 좀 돌리자. 웰트? 피곤한 모양이니까 좀 더 자게 두자. 피곤해 보이네. 이번 휴가 여행이 또 한 차례 대전쟁의 시작이 될 줄이야. 무명객의 여정은 시작부터 골칫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법이죠. 하지만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처음 열차를 다시 가동할 때 느꼈던 막막함이 떠오르네. 폼폼 말고는 열차 탑승자가 나뿐이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고 늘 어찌할 바를 몰랐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항행 일지에 문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뿐이었어. 어떤 세계의 좌표 교정이 필요하다든가 열차 워프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든가 그 문제들은 성도의 좌표처럼 빽빽해서 날 숨막히게 만들었어. 그때 난 은하열차가 절멸대군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를 마주하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참 이상한 게 이 문제를 다시 직면한 지금의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와 모두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두 절멸대군이 열차에게 패배했잖아. 출발 전 나를 이끌어준 그 무명객은 이렇게 말했어. 계속 나아가다 보면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장애물이 어느새 뒤에 남은 풍경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너와 같은 수많은 동료를 만나게 되겠지. 네가 하늘게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구심점으로 점점 성장하는 모습도 봤고 타워 정상에서 네가 외친 선언도 들었어. 네가 진심으로 자랑스러워.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 공유해주고 싶어. 15년 전에 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야. 고향의 달이 다시 차오르면 고향으로 돌아와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했어. 내가 빌린 이 삶의 모든 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여행의 동반자를 찾았다고 말해주기로 했거든. 너희에게 내가 여행을 떠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이건 내 과거의 수많은 기억이 담긴 아주 긴 이야기야. 그래서 더더욱 예전에 열차를 고쳤던 곳에 너희를 초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그럼 약속한 거예요? 제가 그림 속 세계에서 돌아오면 히메코 씨가 아니 닥쳐한테 커피를 타놓으라고 하세요. 저희가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그림 속 세계에 관한 일은 마치 세븐스한테 대충 들었어. 에바네시아의 부탁과 우려는 결코 근거 없는 게 아니야. 은랑도 그 절멸대군의 행동을 목격했거든.
아카이브 기록과 컴퍼니의 조사에 따르면 아사 프라마드의 침공 계획은 대개 100년 단위로 진행돼. 그가 침입한 행성은 결국 뜻밖의 사고로 멸망하고 행성 표면은 스마일 표식으로 뒤덮이게 되지. 1000년 전 선조 그래피아가 그림 속 세계를 창조한 게 그가 아토피아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환월 게임을 빌려 일어난 이 재변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재개한 걸까? 그게 불가사의한 점 중 하나야. 가문의 역사를 봐도 우린 장수종의 후예가 아니거든. 오히려 정반대지. 우리 가문은 풍화의 저주 때문에 대대로 일반 사람보다 단명했어. 선조는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지금까지 살아계신 걸까? 그 점은 나도 궁금해. 그래피아에 관한 전설은 너무 많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건 오직 2가지뿐이야. 첫째, 그녀가 초토 기원 시기에 수많은 환조 생명을 창조해 외계의 천마군단에 맞서게 했다는 것. 둘째, 어느 환월 게임의 막바지에 그림 속 세계를 열어 살아남은 문명과 생명을 그 안에 숨긴 것. 그렇다면 그녀는 아사프라마드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락의 에이언즈가 현현한 것도 봤을 거야. 그래피아가 창조한 그 그림 속 차원이 얼마나 넓은진 아무도 몰라. 140여 년 전 스타피스 컴퍼니가 그림 속 세계를 건져냈을 때 그중 일부를 현실에 재현한 게 바로 지금의 이상낙원이야. 당시 그래피아는 거대한 바다를 캔버스 삼아 환락의 힘을 빌려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기적을 완성했다고 해. 그렇다면 그녀는 아사프라마드뿐만 아니라 환락의 에이언즈가 강림하는 모습도 봤을 거야. 좋은 질문이야. 지금의 이상낙원에서 그래피아와 그림 속 세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컴퍼니가 이곳을 파견한 펄시뿐이겠지. 펄시라면 분명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줄 거야. 참, 효광 장군이 오셨어. 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주의 두유를 선물로 가져왔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가서 효광 장군과 얘기해봐. 얘기가 끝나면 파티칸으로 와서 다음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줘. 안녕, 자제인. 실은 에바네시아라는 중재자가 재난을 일으킨 만원을 벌해주길 기대했는데 내게 예상 밖의 답을 준 건 너였어. 네가 만원을 물리쳤지. 수많은 생명을 역병의 고통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천궁의 장군으로서 너에게 감사를 표할게.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에바네시아 씨가 규칙을 어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 열차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비밀로 해줘. 아하토피아의 코어에는 탐식의 우로보로스가 봉인되어 있어. 한 입에 행성 하나를 삼킨다는 고대 개수 우로보로스의 그 탐식 말인가요? 우로보로스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보네? 헤르타시의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그 끔찍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소문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곤충 때 재난시대였다고 해. 곤충 때와 손을 잡았다기보단 우주급 뷔페의 참관 쪽에 가깝지. 곤충 때는 전체 유리였고 지나가던 행성이야말로 메인 유리였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된 그가 바로 이 행성에 봉인되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지. 진실은 알 수 없어.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아삿 프라마드가 왜 이 세계를 노렸는지 알겠군. 청천벽력 같은 나쁜 소식을 들었는데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건가?
유머러스하네? 눈앞에 하늘의 별이 떨어지려 하는데 안색 하나 변하지 않다니. 역시 자제인다워. 운명이 막다른 데 이르면 운수가 트이고 위기는 곧 기회인 법이지. 이 대지 깊은 곳에 별을 삼킬 힘이 잠들어 있다는 걸 안 이상 그걸로 블레이드 몸속의 골칫거리를 삼키는 것도 위험하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닐 거야. 블레이드는 내 제안을 받아들여 그림 속 세계를 통과해 탐식을 찾기로 했어. 너도 곧 그림 속 세계로 떠날 예정이라면서? 점을 쳐봤는데 태계와 이괴 사이에 천지규의 기사동녀라는 괴사가 나왔어. 너희 두 사람의 길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만난다는 뜻이지. 장례식일까 모험일까? 구사일생으로 찰나의 혈육을 떼어내고 선주의 숙적을 멸하는 전투가 될지 아니면 모든 원한을 끝맺고 돌아오지 못할 기로가 될지는 모두 그가 이 여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어. 블레이드는 내 계획에 찬성했어. 그 스텔라론 헌터 아가씨는 계속 반대하긴 했지만. 걸다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도박판 위에 칩도 아니고 남의 손에 던져지는 주사위도 아니야. 우린 사람을 믿지. 자신을 믿고 곁에 있는 동료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 믿어. 그게 네가 10,000원을 이긴 원동력이자 내가 이 세계에 남은 유일한 이유야. 내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적 없어. 난 활락을 내 점괘로 끌어들여 이 대흉의 판국을 뒤집을 거야. 아사트라마드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 대처법이 하나 있어. 다만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 절멸대군을 꺾는 것보다 이 게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활락에 바치기 더 적합한 기적이 또 어디 있겠어? 절멸대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앞으로는 모두에게 짊어져야 할 책임이 생긴 셈이지. 난 먼저 가볼게. 출발하기 전에 우선 모두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 다들 저기에 모여서 뭐 하는 거지?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그야, 은하열차가 또 한 번 난관을 헤쳐나간 걸 축하하는 거지. 너의 모험 이야기는 다 들었어. 맞아. 형식은 간단하지만 의미는 크지. 네가 10,000원의 음모를 좌절시킨 건 인정받아 마땅한 업적일세. 이상낙원의 주민과 미디어가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널 위해 건배하고 싶군. 맞아. 네가 괴상하게 웃는 무슨 천인들을 잔뜩 만들어낸 흑막을 때려눕혔잖아. 이 몸은 현장에 없었지만 반항이 해준 얘기만 들어도 엄청나단걸? 네가 승리한 덕분에 블레이드도 찰나의 혈육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어. 고마워. 아울러 절멸대군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각자 맡아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잠시 모이는 자리도 필요하죠. 자, 그럼 다 같이 잔을 들자. 이 낙원을 지키기 위해 싸운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앞으로 절멸대군의 어떤 음모와 마주하든 열차는 영원히 멈추지 않고 별 하늘을 질주하리라 믿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미래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힘을 앞으로의 여정에도 가져갈게요. 건배! 이제 단독 행동 임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조심해야 해.
안타깝게도 열차가 이 세계에 추락한 뒤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나. 그 시간들은 꼭 짙은 안개가 낀 차창처럼 아무리 닦아도 보이지 않는달까. 하지만 괜찮아. 히메코가 열차를 복구한 후로 너희와 함께 유일무이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히메코가 어떻게 나타났더라? 이상하네. 전혀 기억나지 않아.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푹 자다가 노크 소리에 깨어났는데 히메코가 열차에 있었어. 히메코가 노크한 날은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 열차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조명도 하나둘 켜졌지. 그래피아... 아니? 그런데 난 잠들면 꿈에 항상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그들은 열차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듯하고 또 무언가를 두드리는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별이 깜빡이는 소리 같아. 아쉽게도 매번 잠에서 깨면 그들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더라. 정성껏 보살핌 받았던 느낌만 남아있는데 왠지 편안하고 따뜻해. 조심히 다녀와. 네가 없는 동안 열차는 내가 잘 관리하고 있을게. 썬데이 씨에게 TV 토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네. 이번에도 네 역할이 컸어. TV 토론이 막 시작됐을 때만 해도 여가픈 열차를 규탄하는 인파가 경계선을 무너뜨릴 기세였어. 하지만 낙변화 천인이 나타나자 다들 흩어져 대피해야만 했지. 다들 속으로는 날조된 악당과 현실적인 위협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더군. 그것보단 난 네가 더 걱정돼. 네가 만원과 싸우는 영상을 봤는데 TV타워 꼭대기로 되돌아갔을 때 엄청난 힘을 폭발시킨 것 같더군. 그건 내가 헤르타 정거장에서 널 구했을 때와 아주 비슷했어. 혹시 스텔라론의 힘을 사용한 건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군. 스텔라론은 소망으로 깨울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강력한 그 힘은 언제나 현실을 왜곡하지. 수많은 사람의 원력이 너에게 몰려들 때 거기엔 아름다움과 축복뿐만 아니라 사념과 악의도 포함되어 있네. 그게 스텔라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도 모르고, 아무리 편리해 보여도 그 힘을 사용할 땐 신중해야 해. 무슨 일이시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시필드 TV타워에서 돌아온 뒤로 너무 졸려서요. 지금의 전 참나무 공관의 연회장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파티에선 아무리 지쳐도 잔을 들고 표정 하나 안 바꾼 채 미소를 유지해야 하죠. 웰트 씨는 하루 종일 자야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과 건배하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야말로 고맙죠. 덕분에 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왔어? 마치 세븐스와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다낭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날도 다 있네.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번 이상낙원 여행은 처음으로 우리 셋이 같은 목표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 너는 환월 게임에 참가했고 난 집요하게 쫓아오는 적이자 친구를 다시 만났지. 그리고 마치 세븐스는 놀고 먹는 완벽한 휴가를 보냈네. 잠깐! 왜 내 얘기는 놀고 먹기가 전부인데? 만화책도 잔뜩 샀거든? 이건 타지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며
겸사겸사 아주 중요한 재충전까지 끝낸 거라고. 안 그래? 잠깐 멈춰선 지금 문득 너랑 마지 세븐스를 소홀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왜 어른인 척하고 그래? 블레이드는 효광 장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는 과거의 증오나 풍요의 저주에서 깨어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걸지도 몰라. 구사일승의 길인 만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가 거절했어. 이제 나도 이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효광 장군의 요청대로 웰트 씨와 함께 진을 치고 호위하는 일을 할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애쉬베일 씨가 술집에서 아삿 프라마드의 단서를 함께 조사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 그래서 이 몸도 한참 쉬었으니 슬슬 몸 좀 풀어볼까 하고 자원했지. 응? 돌아오면 우리한테도 그림 속 세계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 마침 잘 왔어. 펄씨와 이야기를 나눴거든. 그래피아 선조와 그림 속 세계에 관해 논의했는데 펄씨가 널 위해 통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해 줄 거야. 워낙 중요한 일이잖아. 게다가 너의 이번 여행은 펄씨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그래피아 환조술의 비밀에 접촉할 수 있게 됐으니까. 푹 쉬고 나면 언제든 시필드 시티 부두로 가면 돼. 펄씨가 준비해뒀으니까 그곳에 특별한 배 한 척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배가 널 이 세계와 그림 속 세계의 경계인 하중은천에 데려다 줄 거야. 거긴 네가 그림 속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거장이자 보급과 휴식을 위한 최후의 장소이기도 해. 이번엔 네가 혼자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거긴 위험하지 않을 거야. 어쨌든 그래피아 선조께서 창조한 세계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안심이 되네. 선조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 안부도 전해줘. 나도 그분의 모습이 궁금하고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직접 묻고 싶어. 하지만 여기도 지킬 사람이 필요하잖아. 펄씨는 나와 효광 장군과 함께 아사프라마드에 대응할 다음 계획을 상의하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 이번 그림 속 세계로 향하는 여정은 너한테 부탁할게. 그럼 휴식이 끝나는 대로 출발하렴. 모두와 함께 여기 남아서 좋은 소식을 기다릴게.